선생님 뵈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 촬영 때문에. 그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보통 며칠 날 촬영이야. 그날 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끝인데 완치자분 인터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한 2, 3초씩 다 안 하더라고요. 예. 이런 편견들 있죠. 그럼요. 뭐라고 할까? 평균적인 반응, 일상적인 반응을 생각하고 느낀 게 제가 이제 완치된 후 6월 달 정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예. 식사하면서 제가 완치된 후 혈장 기전 그런 얘기 했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다가 그 다음 나온 반응이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치자인데. 예. 아니 제가 제일 건강한데 그렇네요. 국가공인 항체 보유자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저 사람은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나를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전화를 드렸을 때 흔쾌히 인터뷰를 응해 주셨어요. 예. 참 밝히기가 예. 그러실 텐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완치자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죄인 같다는 생각을 좀 한 분들이 많다고. 코로나 걸려서 치료 못 받고 완치 안 될 그런 걱정보다 제일 큰 걱정이 낙인이었습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렸다. 저 사람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편견, 선입견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걸렸고 치료 과정 뭐가 좀 힘들었고 완치 후에 저는 뭐 혈장 기증 당연히 응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료진이 너무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맞죠? 예. 무증상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되어 그렇죠. 감염 딱 됐을 때 예. 몸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잔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이 좀. 기본적으로 열은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제 열이 예를 들면 38도 9도. 야, 이거 어디서 나쁜 놈이 있습니까, 맞아? 아주 간특하죠. 그 몇 사람 모여 있으면 그거 왜 알고 또 가고? 만약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런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처음에 울지 싶어요. 내가 왜? 예, 원망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셨죠. 처음에 확진자 받았을 때. 그때 감정이라는 게 그때 3월 29일 일요일이었었는데요. 뭐 멘붕 상태였죠. 한순간 보건소에 연락받아서 양성이니까 이제 2-3시간 후에 옮겨야 되니까 짐 준비하세요. 두려움도 있었고, 이성적으로는 뭐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은 아주 낮고 또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가 그때 조금 미열이 그럴 때 병원 나가지 못하게 더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참 착잡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예. 선생님 그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걸리셨는지가 저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 시호자 교도 아니냐 이런 얘기 댓글 두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아내가 경산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대구하고 경산에서 이제 치약시설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치료받고 있는 그쪽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죠. 그 전에요. 예. 그 사모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상교대 근무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콧물 나고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뭐 그 다음날 괜찮아질까 하다가 이게 조금 반복되고 열이 높으니까 바로 보건소 가서 진찰을 받아서 3월 중순에 이제 확진자가 돼서 포항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때까지 교수님도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집에서 이제 2주 자가 격리에 들어갔죠. 일단 반응을 봐야 될 테니까 예.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일이 지나고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저는 하루에 최소 10,000보 이상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잠깐만, 선생님 계속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집이 하양이니까 여기서 학교에 사양까지 걸어 다니고 건강 관리를 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다가 집에서 한 3, 4일은 가만히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운동을 못한 상태. 예, 그냥 집에 그 조금 돼서 그 이상이 넣으니까 일단 많이 답답하고 입원한 아내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책감이나 그런 것도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잔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요? 예,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렇죠. 폐렴 초기 증세가 전형적인 코로나19거든요. 열이 좀 있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 연락해서 받았더니 자가격리 해제 나흘 앞도 그러니까 10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저희들이 그 TV 화면으로나 신문으로 봤을 때 코 안으로 굉장히 긴 걸 넣더라고요. 예. 면봉인데요. 좀 아픕니다. 그래서 집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검사를 받는다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진 않았지만 보건소 가서 검사 받는데 아이들은 다 울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5번 받았습니다. 5번.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고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에 좀 약속이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차질이 생겼으니까 어디다 제일 먼저 연락하셨어요? 먼저 음성 자가격리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먼저 연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예는 없었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죠. 그 선생님께서 잘 지키신 거네. 네. 서울에 있는 아이들 둘 다 이제 성인이어서 서울에 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자제분들한테. 네, 왜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80살 정도 되셨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애할머니. 예. 근데 이제 장모님이 너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안동으로 이송이 됐죠. 사모님은 포항의료원에 저보다 열흘 먼저 갔고. 떨어져 계신 거예요. 예.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네. 포항의료원 해달라니까 그쪽은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된 거죠. 보건소에서 정해준 데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안타까웠죠. 정해주는가요? 예. 안동의료원 4층에 일부만 코로나19 시설이어서 제가 이제 5인 병실에 있었는데요. 네. 아내가 있던 포항의료원은 전체 병동이 코로나19 환자여서 복도도 다닐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 병실에 하나만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거기만 음악병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병실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인용 병실이니까 5m 곱하기 5m밖에 안 됩니다. 안동에 있는 동안 제일 힘든 게 사모님 보고 싶은 거였습니까? 코로나 투병할 때 저는 뭐 잔기침 계속 나온 거밖에는 그렇게 고통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요? 유일한 사람. only. 네, only you. 유일한 최상숙 씨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100년을 하러 합시다.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며칠 있었습니까, 안동에서는? 열흘 있었습니다. 열흘 계셨어요. 예, 평균 3주인데 저는 한 절반밖에 안 했었죠. 이제 기저질환이었고. 그렇게 계셨는데 그 안에 다른 분들 4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분들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갔을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분이 있었고요. 저보다 며칠 후에 40대 중후반인데 외국 지사 근무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분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새벽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5m 안에 공간에서 현관문도 못 열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너무 친한 사이라도 싸우게 되거든요. 의견 충돌이 되고. 정확히 얘기하셨고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30대 중반 자영업자하고 그 40대 중후반의 기저질환이 있던 분하고 큰 말다툼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왜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킁킁 소리가 계속 나오고 계속 이게 아프니까. 근데 그걸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거슬리니까 이 30대 중반 분이 참다가 화가 나니까 식사할 땐 좀 자제해 주세요 하는데 바로 이제 그 기저질환 있는 분이 자기도 답답하니까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았지 이렇게 하니까 막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날카로워 죽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 외부 음식이나 물품들은 못 들어갔나요? 전혀 못 들어옵니다. 아, 그 제가 예를 들어 뭐 아는 지인이 지금 병실에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군요.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책 3-4권을 보냈는데 네. 결국 못 받았습니다. 책인데도 그럴까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휴대전화는 전화로 뭐 자료 검색이나 제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한 100만 분의 1을 이해했을까 싶은데요. 아, 뉴스를 보면요.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경우를 봤는데 10분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이제서 고백인데요. 아파트 문 열고 2-3걸음 걸었다가 다시 나온 게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이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이탈했다고.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아파트 문 하면 한 4-5m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밤 한 12시 정도에 너무 답답해서 2-3번 나갔다가 마스크 쓰고 다시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10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예. 생각보다 일찍 나오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10일 만에 나올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갔던 그 30대 자영업자분이 진짜 눈이 그냥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 빨리 완쾌하시라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런 눈빛을 봤죠. 저는 그냥 지금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병장인데 네. 제 후임이 먼저 제대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이 코하고 혀하고 입 가래까지 해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 검사해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거든요. 그리고 세 가운데 다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아내가 있던데, 아내는 3주 만에 나왔는데요. 아내가 있던 데가 60, 70대 분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보통 3주 넘었답니다. 아주 큰일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혈장 기증을. 초창기에는 혈장 기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보도를 본 게 6월 중순이었는데 네. 한 200명 정도 모집었는데 뭐 2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요. 혈장 기증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가서 그냥 나 완치자인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이제 임상 포털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게 뭐냐면 네. 언제 완치됐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최근 3달 이내에 헌혈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헌혈보다 더 힘든 거니까. 그런 조건을 다 따져서 괜찮으면 피검사에서 항체가 최저 정도 형성돼야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맥주 500cc 정도, 그러니까 505cc를 기증했어요. 완치 후에 이제 2주간 자가격리였는데 처음에는 좀 가슴이 자주 답답해 왔어요. 답답했어요. 후유증입니까? 그래서 저도 후유증이 많다는데 후유증이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자발적인 자가격리 2주 끝나고 없어졌어요. 많이 저한테 문의 오는 게 후유증 없습니까? 예, 저도 그게 갑자기 네, 궁금해져. 뭐 탈모도 생기고 네. 상당히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등산이나 야영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주 가고 싶고 아내하고 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아, 코로나19 때문에 더 애틋하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동안에 못 봤던 친구들도 좀 두루두루 보고 싶고 그렇죠. 영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온라인 서점에서 제 책을 누가 사나 그 연령대로 봤더니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자뻑이네요. 네. 그렇다면 영국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그 어느 나라보다는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상했다면 바로 검사받고 철저하게 자가격리해서 감염 안 시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시민의 기본이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릎 다친 게 아니니까. 아니죠. 어디 뭐 이렇게 뭐 가시 찔린 게 아니니까. 자기만 걸려서 치료받으면 그게 아니라 이건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언제 끝나는지 한번 예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험자라서. 최소한 1-2년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 전 그렇다 선생님이 고올레 안으로 해주는 희망을 느끼려고 했는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박쥐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쥐한테 간 거니까 저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또 일상생활에 면역력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소중함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코로나19는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차고 다니시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타인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줘야 되겠다. 바로 검사받고 자가격리 그런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걸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를 설령 걸리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이 위기를 좀 한배 극복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m a superhero 일생일 때의 사건 내 영혼을 쏘고 있지 뒤흔들어 버린 중년 발사 슈퍼파워 그들만의 필살기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로 발효 효소를 만들어 전통 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저희 천안의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게 되면 위에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저희 천안 전통 장의 특징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호두 약 고추장, 빛깔부터 영양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와 우리의 전통장이 만나 맛깔스러운 상차림이 완성됐는데요. 천안 호두로 차린 밥상 구경해 보실래요?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천안시 광덕면, 우리나라 호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맑고 푸른 광덕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호두나무들. 오늘은 천안시 광덕면을 왔습니다. 이곳에 예전부터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와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곳곳에 정말 호두나무가 많아요. 다 호두나무야. 주변 뒷산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도 호두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을엔 호두를 이용해 전통 장을 담고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야, 여기는 뭐 회사 같지 않고 펜션 같은데요. 주변 풍경도 정말 예쁘고요. 여기에 호두와 관련된 업체가 있다는 건데, 자, 어디로 갈까요? 3동으로? 한눈에 봐도 여느 회사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기능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심재우 씨. 천안의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웰빙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펜션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다 산이었는데 저희가 다 깎고 일일이 저희가 자갈, 그다음에 잔디, 전부 집까지 저희가 다 해서 원래는 체험 프로그램이랑 가족 상담, 심리 치유 이제 요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발효식품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장이 잘 익어가고 있겠네요? 예, 잘 익고 있습니다. 그거 구경 한번 시켜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특별한 전통장이 담긴 장독대로 가볼까요? 야, 이 장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 장들은 올해 2월에 담아서 지금 이제 간장과 된장을 분리를 해서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제 볕 잘 드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오. 자, 그러면 장이 잘 익어가고 있나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야. 뚜껑을 여니 맨 먼저 다시마가 보이는데요. 다시마는 곰팡이가 피는 걸 막아주고 장을 잘 숙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수를 뺀 소금을 한 번 더 덮어서 숙성시킨다고 하네요. 소금은 저희가 신안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냥 소금은 아니고 5월에 송화가루가 날릴 때 소금을 만든 걸 받아서 여기서 숙성을 해서 간수를 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담근 햇된장, 윤기가 흐르고 메주콩이 살아있는데요. 이 된장에는 조금 특별한 재료가 들어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떼어서 살짝 맛을 봤는데요.
특유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많이 안 짜요. 네.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짜지 않네요. 저희는 여기에 호두 발효 효소가 들어가는데요. 호두 발효 효소는 저희가 언제 들어가냐면 저희 간장을 담글 때 그때 같이 넣어서 이제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고려 충효랑 16년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류청신이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천안 광덕사에 심은 이 나무가 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호두나무인데요. 이후 조선시대부터 광덕면 호두는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호 씨는 역사와 영양까지 갖춘 천안 호두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기획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요리 교실과 캠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 광덕면에 자란 호두이고요. 그 호두로 만든 발효 효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효소가 들어간 또 고추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걸 이제 뭐를 하시는 거예요?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호두 약고추장이라고요? 네. 그 뭐예요? 호두 약고추장은 약하면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호두에다가 또 그 꿀이 들어가고 그래서 몸에 좋은 그런 이제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줄 약고추장. 특히 고소한 호두를 넣어서 만들면 천하무적 슈퍼푸드가 되는데요. 호두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적당한 크기로 준비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진 소고기는 미리 밑간을 해서 재웠다가 사용하는데요.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준 다음 붉은 고추장을 넉넉하게 부어서 끓여줍니다. 고기에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면 다시 호두를 넣고 가볍게 볶아내면 됩니다. 오메가3는 특징이 이게 공기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산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두 자체가 이게 또 보시면은 얘가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얘를 그냥 깨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게 지금 고추장 속으로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꿀과 호두 효소, 참기름과 참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윤기가 자르르르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밥 한 공기가 절로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뭐뭐 들어가니 봤잖아요. 네, 네. 이거는 맛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맛있을 수밖에, 그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추장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겠는데요? 아, 요즘 아이들이 답답해 하니까 가족끼리 캠핑 갈 때 이거 만들어서 가져가면 뭐 쌈 싸 먹어도 좋고요. 또 멸치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 뜨거워서 일하기 힘든데 딱이죠, 엄마들한테. 천안 광덕면의 대표 특산물 호두로 만든 건강한 상차림을 만나볼까요? 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가 반찬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멸치와 호두를 가지고 만들어낸 멸치 호두 볶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황태를 호두 약고추장에 묻혀서 볶아낸 호두 황태 약고추장 볶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덕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산채, 나물들을 이용해서 약고추장과 함께 버무려 먹는 저기 호두 산채 비빔밥, 그리고 저희가 맛간장을 이용한 불고기 전골. 그리고 역시 한식에는 또 이 된장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된장국도 있네요. 네, 이 된장찌개인데요. 네. 이건 빠금장찌개라고 합니다. 아, 빠금장이요? 간장을 빼지 않은 된장이라 그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맛으로는 그 유산균이 많아서 그 장에 특히 좋습니다. 호두가 들어간 맛있는 한상, 그리고 이 빠금장까지.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잡숴보시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지역에서 생산된 나물과 채소 위에 맛깔스런 호두 약고추장을 한 스푼 가득 올려 쓱쓱 비벼봅니다. 젓가락을 휘저을 때 제 마음도 함께 춤을 추는데요. 잘 비빈 비빔밥을 한 입 가득 넣고 꼭꼭 씹으면 호두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에도 좋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시고 또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게다가 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뭐 집에서 담그는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우리 자기 집만의 된장, 나만의 고추장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건강한 그런 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이제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제 음식의 솔루션을 더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특산물인 호두를 넣어 우리 전통장의 깊은 맛을 재현하고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사랑받는 천안 광등면 호두의 재발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낭만 가득 여행지. 근대 역사의 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군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다 잊어버리고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 생활 3년차 미얀마 유학생 생내와 자레누의 군산 여행, 지금 동행해 볼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일상을 벗어나 군산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기로 한 두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자레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생내라고 합니다. 꿈을 쫓아온 한국, 공부하랴 학비 벌랴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서로가 있어 웃을 수 있습니다. 친구 겸 자매 겸 의지가 많이 되죠. 자레누야. 되게 따뜻하고 좋은 친구예요. 언니한테 보면 막 스트레스 없는 사람. 첫 방문지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두 사람을 반기는 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요, 근대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군산은 일제강점기 굉장히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945년도 군산을 찍은 사진이고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상처투성이었던 군산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은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곳들이 근대 도시로 이제 지금은 만들어진 거죠. 아픈 역사지만 과거와 현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데요. 미얀마와의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리미요. 여기 약간 손 넣고 쓰는 게 저희는 다리미인데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 이렇게 덮고 벗고 이런 거 좀 비슷하네요, 이거.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 미얀마. 그래서일까요? 더욱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저는 사국에서 봤던 거 되게 많이 여기서 실제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일본 시민지를 받았었고 저희 미얀마도 일본 시민지를 받았었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통하는 것 같아요. 뭐에 쓰는 물건인고 궁금할 때는 직접 해봐야겠죠. 이렇게 군산,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갑니다. 박물관에서 나온 생내와 자레누,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쁘가자. 땅이야. 너무 맛있다. 주변에서도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군산에 가서 한번 가보라. 신중하게 교복을 고르는데요. 한국 드라마 봤을 때 많이 봤거든요. 한번 딱 입어보고 싶었어요.
입어보고 인생에 한 번 정도. 자, 어때요? 좋아요. 되게 중학생 느낌 아니에요? 10대. 꼭 교복을 입어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얀마 교복은 좀 전통 옷이라서 긴 치마랑 긴 옷 나라 그거 그렇게 입고 대학교 때는 그렇게 색깔은 정하지 않아요. 근데 긴 치마랑 그렇게 옷은 전통 그런 거는 입어야 돼요. 그거 안 입으면 이렇게 청바지 그런 거 반치마 그런 거는 학교 입 안 돼요. 강남 언니? 다시 여고생이 된 승래와 자레누. 시계바늘이 멈춰버린 철길 마을에서 추억으로 남을 시간이 쌓여갑니다. 추억 여행에 주전부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미얀마에서 어렸을 때 그런 거 우유 캔디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진짜 엄마가 그 용돈 주면 그거 딱 용돈 가지고 가고 캔디 주세요 그렇게. 설탕으로 만드는 사탕 같은 간식인데요.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사탕은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랑 같이 마셔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이마저도 즐거운 이유 여행이니까요. 안 탔네요. 안 탔어요? 출출해진 두 사람이 냄새에 이끌려 들어온 곳은 생선구이집.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국에서 음식이 많이 양이 많은 거는 아는데 이게 생선 가게에서는 진짜 4인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 줄은 몰랐어요. 생선 살만 발라주는 주인장의 특급 서비스. 푸짐함에 한 번, 친절한 인심에 또 한 번 놀라는데요. 군산 여행이 처음인 두 사람은 군산의 명물 박대도 처음 먹습니다. 이 서해안 이쪽에 군산 쪽에 자부심이 있어. 이거 생선에 대한 자부심. 이 정도의 생선을 줄 수 있는 데는 서해안 군산, 전라북도 군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양하게 생선을 드시고 갈 수가 있다는 거. 주인장이 알려준 대로 가시를 발라낸 후 두툼하게 살집을 들어올려 한 입에 넣어보는데요. 생선구이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네요. 생선은 이렇게 구이 많이 안 먹죠. 우리는 막 야채 넣는 거 아니고 매운맛 그런 거 다 넣고 요리로 해서 먹는 거죠. 구이는 잘 안 먹어요. 저희는 바닷가랑 멀어서 강에서 나오는 생선을 주로 먹었어요. 토마토나 양파나 그런 거 양념, 재료 이렇게 많이 넣어서 간에 맞춰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먹어요. 여기는 그거 하나 되게 좋은 것 같아. 해산물 언제든지 바다랑 항상 가까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먹거리도 많지만 볼거리도 풍성한 군산. 신선이 논이었다는 섬 선유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는 건 누구나 똑같군요. 여기는 아직 짝꿍은 없어서 이게 자기 광고만 해요. 오늘만큼은 공부와 아르바이트 부담을 바다에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내와 자레누. 고향 동네는 강 옆에였어요. 근데 저 수영 못해요. 미얀마에서는 대체적으로 휴가에서는 저희가 집에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외식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해요. 오늘은 어디 안 가. 그리고 요리도 안 먹고 다 시켜 먹고 꼭 침대에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저는. 넉넉함과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바다. 그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에
두 사람도 건강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완전 기분이 달았어요. 사람들도 많고 재밌고 좀 추억이 많아서요. 아픈 과거와 마주하는 단단한 힘을 가진 곳. 그리고 넓고 깊게 품어주는 바다를 간직한 군산에서의 하루. 꿈을 위해 달려온 생내와 자네누의 유학 생활에 두고두고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I'll make you happy, baby. Just wait and see. For every kiss. 개봉작이 걸리는 목요일 오전, 영화관은 한산합니다. 손을 꼭 잡은 이들이 첫 번째 관객인 듯한데요. 카일라스 가는 길 8관에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에 갑니다. 하루 딱 한 번 상영인 걸 보면 관객이 많이 드는 상업 영화는 아닌 것 같죠. 8이 넘은 할머니와 그리고 감독 아들의 히말라야에서부터 티베트 카일라스까지의 여정을 담은 모험 순례 다큐입니다. 카일라스 가는 길 전국 개봉 오늘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어머니 고향인 이제 진주를 찾았습니다. 히말라야 갔다 오신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카일라스는 티벳에 있는 불교 성지, 해발 6,700여 미터에 이르는 고산입니다. 영화는 84 노모의 순례 여정을 담았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2017년 봄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몽골 대초원, 고비 사막을 지나 카일라스까지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광경을 85의 생일날에 봅니다. 내 생일을 내 자신이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주인공 춘숙 할머니의 고향 여정입니다. 그 요리해가지고 거쳐서 가면 거의 지금도 칠암동이지. 그래 맞다 이거 그대로네. 아이고 기억나는 전혀 없는데 엄마는 전혀 요 건물은 그 여기다. 그래요. 저도 그래, 기억이 납니다. 와. 옛 진주역 관사는 친정집. 그래 우리 밭이 요쪽이거든. 고구마 밭이 요거 또 우리 요 또 논도 있었고 저가 논이거든. 논도 있고. 지난 날들이 눈에 삼삼합니다. 춘숙 할머니는 진주여고 25회 졸업생입니다. 어머니의 소녀 시절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 중년의 아들은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닐 때 육상 선수고 배구 선수고 탁구 선수였고 기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건 타고난 성품. 학교를 파하면 야학에도 나갔습니다. 수험생 때도 요즘 메이로 우리도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그 공부를 마치고 그 아들로 공부 계획해주고 나는 집에 가는 거라. 요때 학교다. 예. 저때 학교입니다. 예.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빛바랜 사진 앞에 선 춘숙 할머니. 단숨에 70년 세월을 건너뜁니다. 요는 우리 언니 동기고, 예. 부산에 회장님이 했거든. 근데 지금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는데 그걸 참 잘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그립습니다. 생각 안 났던 추억들이 너무 많고
와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만 뭐라 말로 해야 되겠노. 여고 졸업 후 농촌 계몽 운동가로 활동했는데요. 이 교도는 지금 새로운 앞치마 사용에 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치마 등의 재래식 옷을 간편한 작업복으로 개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당시 국가 홍보 영화의 주인공이셨다네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진주시 진양군에서의 사부장관 모시고 농사교도소 그 실적을 보고 했다 아닙니까? 실적 발표. 크게 사부장관 모시고 막 진짜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그때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참 열심히도 사셨습니다. 우와. 진주까지 와서 진주성을 빼놓고 갈 순 없겠죠. 저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거든. 보통 그 당시에는 올라가갖고 저기서 사진 찍고 이제 또 의암바위 가서 의암에 가갖고 또 이제 사진 찍고 엄마도 그 사진 찍은 거. 춘숙 할머니께 진주성은 철철이 찾던 나들이 명소. 하지만 중년의 아들에게는 생경하다는데요. 산소에는 한 번씩 오면 바로 그냥 산소로 가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기억은 옛날 진주역 그 터, 그 앞에 공터하고 그 놀아도 그 앞에 공터에서 놀고 했으니까 그 기억들밖에 없죠. 와,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순간순간이 아쉽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고도는 3,092m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0평생 국내 여행이 전부였던 춘숙 할머니는 81에 히말라야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의외로 나도 놀랐습니다. 내 자신한테.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상황을 더 깊게 좀 체험을 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그곳을 가자고 했고 그곳에 가보니까는 정말 참 잘 왔구나. 여행이 끝날 무렵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닮은 길고 험난한 길.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히말라야에 있는 불교 사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까 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이 히말라야 순례가 되었고요. 어머니가 직접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톱질하고 장작을 패고 그럴 정도로 강건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머니가 히말라야로 가신다고 하는 그 얘기만 듣고 너무 좋아서 걱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영화 덕분에 수십 년 만에 고향 방문까지 춘숙 할머니의 기도가 통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진주 여중여고를 둘러보니까는 감회가 새롭고 정말 친정에 온 기분이 나서 지금 마음속으로 신이 납니다. 어머니와의 동행은 아들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가슴속에 꿈이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어머니들께 이 영화를 바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발의 노모는 카일라스를 오르며 인생의 짐을 버리고 내려놨습니다. 홀가분해진 춘숙 할머니,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